안녕하세요. 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자, 이제 5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칙연산, 증감연산, 논리연산, 대입연산, 관계연산까지 이게 다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진도가 한참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연산하고 형변환 연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이에요.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연산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면 흔하게 보지 못하겠지만, 또 코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번에는 나머지 기호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볼게요. V1, V2 입력해가지고 계산해서 V1, 2, 3 다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실행시켜보면요. 15를 입력하겠습니다. V1은 15, V2는 3. 자, 15를 3으로 나누면은 답이 얼마나 될까요? 네, 15를 3으로 나누면 5죠. 그죠? 나머지는 얼마죠? 나머지는 0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V1은 15, V2는 3, 그 다음 V3는 0. 요거는 나머지인 거죠. 15를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1을 V2로 나누는데 15를 나누는데 이번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네, 나머지가 3이죠. 자, 이렇게 나머지를 계산해서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이제 사실 이 나머지 기호를, 나머지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이제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걸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변환 연산입니다. 형변환 연산이요. 형변환은, 이제, 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형을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트, 플롯, 더블, 캐릭터. 이렇게 4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플롯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그러면 인트, 더블, 캐릭터. 여기 3개가 있는데, 요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 내부적으로 숫자는 숫자로 저장이 되겠죠. 네, 문자도 숫자로 저장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내부적으로 봐서는 숫자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형 변환을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받아가지고 형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V1만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V2, 그 다음에 캐릭터 V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V1은 입력을 받아요. 그죠? V1 입력 받아가지고 V2를 한번 V2로 변환을 하는데 V2에다 집어넣는데 V1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그 다음에 V1하고 V2를 출력을 할게요. V2는 지금 더블형이니까 %F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V1에는 3을 입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V1하고 V2 출력이 되는데 이게 값이 더블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더블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에서 더블로 값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형 변환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안에서 인트가 더블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t v1은 int였는데 int를 더블로 바꿔서 v2에 저장하시오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요 는은 뭐라고 했어요? 는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는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얘가 왼쪽에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왼쪽에 넣으시오 라고 해서 계산이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볼 수도 있겠죠. 인트에서 더블로 바꿨는데 더블에서 인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V2를 먼저 입력을 받는 거예요. V2를 먼저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V2를 V1에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 이렇게 누르시면요, V2를 지금 4.5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V2 입력 봤는데 이상한 숫자 나왔어요. 왜 그랬죠? 네, 제가 여기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더블 입력 받으니까 LF, 그렇죠? 컨트롤 F 누르시면 다시 V2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3.5 입력을 받아요. 자, 3.5를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3.5 입력을 받아서 여기 요 3.5라는 값이 원래 V2에 들어있죠. 근데 이 V2에 있는 3.5를 어디에 넣어요? V1에 넣어요. 근데 V1은 지금 무슨 형이죠? 얘는 int형이에요. int라는 거는 이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0.5가 그대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거를 다 지워주는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int로 바꿔서 들어가는 연산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출력해 보시면 아까 이게 없었잖아요. int로 바꿔주는 게 없었죠. 그러면 이게 내부에서 보게 되면 여기 더블에서 int로 변환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여기 더블에서 int로 바꿨는데 말도 안 하고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닝을 표시하는 거예요. 에러는 아니고 워닝이에요. 경고문을 표시하는 거죠. 정말 네가 알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V2라고 하는 더블형을 int형으로 좀 바꿔줘. 그래서 V1에다 집어넣자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2를 4.5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4.5가 int로 바뀌어요. 4.1, 4.5였죠? 4.5가 int로 바뀐 다음에 V1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 변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형 변환이 int에서 더블 바뀌는 걸 했고요. 그 다음 더블에서 int 바뀌는 거 있어요.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int에서 플롯 바꾸는 거, 플롯에서 int 바꾸는 거, 플롯에서 더블 바꾸는 거, 더블에서 플롯 바꾸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제 상위 숫자에서 하위 숫자로 바꾸게 되면 정보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에서 int로 바꾸면은 소점 밑이 날아가겠죠? 날아가요. 마찬가지로 더블에서 플롯으로 바꿔도 정보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유효 숫자의 길이가 다르니까. 네, 유효 숫자의 길이가 달라서 이제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캐릭터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1에다가 다시 입력을 받아볼게요. V1에 입력을 받으면 여기 %D가 돼야 되죠. %D로 가고, 그 다음에 V1에 있는 거를 이번에는 V3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캐릭터에도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V1, 그 다음에 V1에 있는 거, V2는 지금 값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V2는 하지 말고 V3을 출력해 봅시다. 네, 캐릭터형이니까 %C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컨트롤 F5 눌러가지고 오시면요, V1에다가 제가 64를 넣어볼게요. 64 이렇게 넣으면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죠? 64를 넣으니까 뭔가 출력이 나오는데 V3이 골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V1에다가 63이 들어갔죠. 63이 들어갔는데 V3에 63이 복사가 됐어요. V3에 사실 63이 들어있어요. 63을, 그런데 캐릭터형인 거죠. 얘네들 캐릭터형을 출력해보니까 골뱅이 표시가 나왔어요. 다른 숫자도 넣어볼 수 있겠죠? 65를 넣어볼게요. 65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A라는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F5 다시 해보면요, 66을 누르시면 이건 뭐가 나올까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C 언어에서, 그리고 C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컴퓨터 내부에서 캐릭터가 어떤 하나의 글자는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66이라는 숫자는 66이라는 B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을 캐릭터형으로 출력하면 B가 나오고 66을 숫자로 출력하면 66이 나와요. 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V3을 %D로 해가지고 숫자형으로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자, 65로 해볼게요. 숫자로 출력하니까 V3도 65였죠. 자, 이번엔 V1을 %C로 해가지고 문자로 출력해 봅니다. 65를 누르면 A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캐릭터형으로 변환을 하지 않았지만 숫자로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또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65로 넣으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캐릭터로 바꾸더라도 이제 큰 상관은 없다는 거죠. 캐릭터로 바꿔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면요, V3을 입력을 받는데 V3을 캐릭터 형태로 입력을 먼저 받습니다. 그럼 V3을 이번에는 V1에다 집어넣고요. 그럼 출력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V3이니까 캐릭터 형태 입력 받으니까 왜 A라고 입력 받을 수 있겠죠? 입력 받아서 계산해보면 65가 나오죠. 네. 아까 절차의 이제 반대로 된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캐릭터였는데 캐릭터 값을 인티저에 넣어요. 바로 넣어도 되지만 이걸 우리가 인트로 바꿔서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것이 이제 C 언어에서 얘기하는 형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 변환의 과정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문자가 사실 이제 글자가 내부적으로 숫자로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가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아스키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스키 코드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거든요. 아스키 코드 표로 해볼게요. 그러면 잔뜩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표가 쫙 나오죠. 네,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게 이제 숫자가 0인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 아까 65가 어디 있었죠? 65 가보니까 A라는 글자가 된 거죠. 소문자에는 또 따로 있어요, 그죠? 97이라는 거죠. 97은 A, 소문자 A.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하고요. 요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숫자로 어떤 문자를 표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요거 가지고 암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쉬운 암호가 돼서 사실은 요즘에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숫자를 쭉 늘어놓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하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식과 연산자가 이제 끝이 났어요. 네, 좀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죠?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은 다 했습니다. 실습은 안 했고 실습 하나만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파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 프로젝트에 다음 EX 영어 EX 자, 0은 이번에는 모듈로.c라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듈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연산을 영어로 이제 모듈로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어 EX 영어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봅시다. include h 그 다음에 int main 그리고 여기서 return 0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책의 177페이지 보시면 모듈 좀 C라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트 인풋 네, 초를 입력하시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스캔F %D 자, 이렇게 해서 몇 초인가 하는 거를 이제 하나는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분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분을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온 값에서 뭐를 하면 분이 돼요? 만약에 65초다. 그러면 1분 5초죠. 그러니까 얘를 60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60으로 나눠보면, 지금 얘는 정수형이잖아요. 정수형을 정수형으로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수점은 싹 빼고 결과가 들어가고, 자, 미닛이 이제 몇 분인가 하는 결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1이 65를 넣으면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컨드도 이제 봐야 되겠죠. 세컨드. 그러면 세컨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풋을 60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여기서 퍼센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를 하면 65였으면 65를 60으로 나누고 나머지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5초. 이렇게 해서 몇 초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printf %. 자, 여기서 %d 초는 %d 분 %d 네. 초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인풋 제가 여기서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시키시면요, 네, 초 입력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55초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값을 안 넣었죠? 몇 초가 몇 분 몇 초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몇 초, 초는 인풋 맨 처음에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분은 두 번째 요거죠. %d 미닛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세컨드.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입력하시오. 65초 엔터 하면, 네, 65초는 1분 5초입니다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콜론 같은 거 넣으면 더 이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나눴을 때 정수만 계산이 된다. 네, 나누게 되면 인트로 나누면 정수예요. 그리고 인트를 모듈로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우리 계산해가지고 몇 초인지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조금 더 해볼까요? 초를 입력해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hour를 넣어볼게요. hour는 input. 자, 여기 hour라고 하나 넣고요. 자, 여기 시간인지는 초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네. hour는 몇 분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죠? 맨 처음에 몇 분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분을 60으로 나누면 분이 나오겠죠. 그죠? 저는 %d 시간 분 몇 초입니다. 그래서 hour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바꿨어요. 여러분은 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내가 3600초로 해볼게요. 3600초. 3600초는 6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60분, 그죠? 60분. 그 다음에 60분이니까 1시간이 딱 나오겠네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3600분은 초는 1시간, 요거 맞아요. 그죠? 근데 60분이래. 60분 0초입니다. 60분이 잘못됐죠. 왜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hour는 미닛 나누기 60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미닛은 어때요? 이 시간이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다시 미닛은, 미닛 빼기, 앞쪽에서 계산된 거 빼기, 여기서 60 곱하기 hour.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신다고요? 그럼 조금 간편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hour를 그럼 먼저 계산해 볼게요. hour 먼저 계산하는데, hour는 60분 60초, 그죠? 3600을 나눠주면 몇 시간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닛은 어떻게 돼요? 미닛은 이제 인풋에서 들어온 거에서 우리가 hour로 나온 거 있죠. hour로 나온 거에서 60 곱하기 60을 하면 몇 초가 되는지가 나오죠. 요거 hour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빼고요. 그 다음 뺀 다음에 다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괄호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자, 인풋에서 요거를 빼고 그 다음 6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이 괄호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괄호가 이거 없으면 요거를 먼저 나누죠, 그죠? 요거 곱한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빼잖아요. 이제 사칙연산 이제 계산하는 순서는 아시죠? 이렇게 되면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거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초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분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초는 맨 마지막에 남는 거, 그죠? 60으로 나눠서 이제 몇 초인가 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네, 미닛이 초기화되지가 않았네요, 그죠? 초기화되지 않았어요. 미닛이 아니고 인풋을 나눠야 되니까 컨트롤 F 그러면 3600초 그러면 1시간 0분 0초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 해볼게요. 3605초 하면은 65초 해볼까요? 그러면은 1시간 하고 1분 5초 1시간 1분 5초 네,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요. 초를 입력을 받아서 요걸 몇 시간과 분 단위로 나누는 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23분.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좀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죠? 보통 일반 수업에서 2분 남았으면은 이제 넘기고 다음에 하는데 일단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EX 영어 EX 연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추가 제약록 X0, X0, X0 자, 이렇게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 그다음에 디자인을 네. 이렇게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겠다. 여기 밑에 보면요, 이제 평가판 라이센스가 2일 후 만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며칠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아닙니다. 이건 일단 무료인데요.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로그인, 비주얼 스튜디오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면 여기 새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계정 새로 만들어서 로그인 하면은 여기에 지금 평가판에서 이제 30일 제한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